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이 한동훈 법무부 산하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단 설치를 국무회를 통해 공포한 다음 본격적으로 인사검증단을 출범시키겠다라는 입장이 발표가 되자 민주당은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동훈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강행할 경우에는 한동훈의 해임안을 건의하겠다라고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인 김영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제대로 보거나 받고 있느냐며 윤석열의 발언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세 가지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면서 장문의 글을 통해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윤석열의 잘못된 발언, 폭정에 맞서서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맞서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배 의원의 글을 본 민영배 의원은 김영배 의원의 지적이 100번 옳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무지한 거냐, 무도한 거냐, 귀담아 들어라. 혹시 검사 때 하던 수사밖에 모르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이러다가 협치나 의회주의는커녕 민주주의의 기본조차도 무너뜨릴 것이다. 자칫 정권이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100번, 1000번, 만번 옳은 말이죠. 할 줄 아는 것은 정치 수사밖에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은 민주시민이라면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칫 정권이 망가질 수 있다는 말, 윤석열 측에서는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망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인사검증을 검사들이 한다는 것 자체가 나라가 검찰공화국이 된 것이고 족보가 개족보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무장관이 인사권을 주고 고위공직자들을 쥐락펴락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죠. 그런데 민영배 의원이 이런 글을 올리자 기레기들은 꼼수 탈당한 민영배 의원이 할 말은 아니라는 식으로 기사 제목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본부장 비리 의혹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옹호를 받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 싶습니다. 여튼 윤석열이 벌이고 있는 일들 중에 심각한 우려를 만들고 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동안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와 때와는 달리 우회적으로 무기를 지원하기로 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캐나다가 155mm 포탄 10만 발을 우리 정부에 요청을 했고 윤석열 정부는 적극 호응하며 지원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군 비축분 10만 발을 포탄 제조업체인 풍산에 주면 풍산은 캐나다에 다시 10만 발을 수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풍산은 캐나다로부터 돈을 받고 10만 발을 새로 만들어서 다시 군에 납품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단 캐나다 측이 풍산에 지불하는 가격은 정상가보다 낮게 책정될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가격에 대해서는 정부가 풍산에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캐나다에 수출하는 포탄을 우리 정부가 우회적으로 우리 돈을 들여서 지원하는 방식인 겁니다. 정부는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돕는 묘안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러시아가 바보도 아니고 우회적 지원은 지원이 아니라고 한답니까?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우회적 지원이라는 거 이미 언론이 다 까발렸는데 그게 어떻게 우회적 지원이 됩니까? 직접적 지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러시아와 사실상 적대국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도적으로 물품만 지원한 이유를 생각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그야말로 외교 참사는 기본이고 글로벌 호구가 되게 생겼습니다. 멍청한 것인지 모자란 것인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생정부 하는 짓거리가 정말 국민들 위험에 빠뜨리는 한심한 짓만 벌이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우리끼리 치고받으면 되지만 외교는 자칫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어리석은 짓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만 믿고 가겠다는 이 무능함을 어찌해야 할까 싶습니다. 그러니 민영배 의원이 자칫 정권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막가파식 행보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6일에 여야 3당 대표와 김치찌개에 소주 한 잔 곁들인 회동을 하자라면서 협치를 내거는 듯 하더니
이제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1대1 영수회담을 열어서 추경안을 논의하자라고 하니까 윤석열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절하는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회담 제안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윤호중 위원장이 공식 제안 없이 6일 지방선거 지원 유세 도중에 내일 오전이라도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이후에 대통령실에 연락하면서 정무수석을 통하지 않고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 그것이 격식에 맞지 않다는 것이 윤석열 측 입장이라는 겁니다. 국회에서 추경안 표결이 가결이 되니까 아쉬울 게 없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지난번 민주당이 거절한 데 이어서 윤석열이 감정적으로 격식을 문제 삼아 거절함으로써 영수회담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추경안을 놓고 국회 본회의가 표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여당이고 어디가 야당인지 알 수 없는 추경안이 통과가 됐죠. 윤석열 측은 소급 적용을 안 해주려고 했고 민주당은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민주당의 안까지 합의를 해서 소급 적용안이 표결이 된 것입니다. 물론 민생을 위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으면 안 되겠지만 뭔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언론은 이렇듯 민주당에서 디테일하게 잘 챙겨서 민생을 챙기고 있다라고 보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덕은 윤석열 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아직도 여당처럼 행동하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 이제는 진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윤석열 내각 인선 때도 민주당은 전부 양보했습니다. 이렇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해서는 윤석열과 검언정 카르텔들의 힘을 견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만 협치하시고 야당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사사건건 따지고 물고 뜯고 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국민들에게 세세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건들건들거리고 도리도리 하면서 권위의식에 쩔어 허구한 날 술에 빠져 사는 사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독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이 돼야 할 것입니다. 자, 한편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완전 지지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선거사무소 인근과 선거군의 시장 등지에서 선거운동을 방해했던 수구 유튜버와 시민단체라고 자칭하는 자들 7명이 인천지검에 고발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들은 이재명 후보가 탄 유세차를 향해서 악수해달라, 욕해달라 라고 말했고 항의하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에게는 업무방해 아니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지지 방식은 다양하다. 이 땡땡땡들아.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다라면서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자들일 것입니다. 저들의 뒤에 누가 있을까요? 누가 돈을 대줄까요?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서도 그 난리 피우고 왜들 그렇게 사는지 측은지심조차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좋은 게 아니죠. 사람 대우해주면 지들이 사람인 걸로 착각하는 자들에게는 처럼 대해주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